네, 반갑습니다. 저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사를 연구한 역사학자 박용규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독립운동가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3.1운동 이후에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가서 독립운동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김가진 선생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김가진 선생이 3.1운동 이후에 돌아가실 때까지 어떻게 독립운동을 했는지를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가진 선생은 독립운동가로서 3.1운동 이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도 이 김가진 선생에 대해서는 독립운동가로 전부 다 그 당시에 인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지금까지 김가진 선생은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실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목숨을 내걸고 나라를 되찾는 운동입니다. 이 김가진 선생은 우리 독립운동의 심장부인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찾아가서 서거할 때까지 독립운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김가진 선생님의 그 모습입니다. 1922년에 서거를 했습니다. 김가진 선생의 독립운동 업적에 대해서 제가 한 몇 가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김가진 선생이 독립운동 단체 대동단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독립운동 단체. 이 비밀 결사 조직인 독립운동 단체의 우두머리 총재였습니다. 그래서 총재로서 바로 독립운동을 아주 활발하게 전개를 한 그런 업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분이 1919년 10월 달에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망명을 해서 독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일제의 식민 통치에 아주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의친왕 이강이라는 분을 상하이로 망명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 망명을 주선하는 일을 김가진 선생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1919년 11월 달에 3.1혁명 때 나온 독립선언사, 그 다음으로 대동단 선언문이 나왔습니다. 이때에 대동단 선언문을 작성하고 발표를 한 당사자가 김가진 선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김가진 선생은 상하이 민단에서 강연을 통해서 독립운동을 우리 동포들에게 하도록 당부를 했습니다. 또 일제의 그런 그 사이토 총독이 김가진 선생이 상하이 임시정부로 망명했다는 것을 알고서 데려오려고 기승 공작을 벌였습니다. 그 기승 공작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대동단 총재였던 김가진 선생께서 국민들이 우리 조선민족 동포들이 독립운동을 하도록 포고문을 작성하고 배포했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을 고취한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가진 선생께서는 이 대동단 총재 명의로 군자금 모집증을 발행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이 김가진 선생이 발행해준 군자금 모집증을 가지고서 군자금을 모으는 독립운동을 하다가 체포되면은 바로 감옥에 가서 징역살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임장을 발행을 하고 또 김가진 선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로부터 국가의 원로 대접을 받았습니다. 국로입니다. 국로. 나라의 원로. 그 다음에
김자진 장군 있죠. 이 김자진 장군이 북강도에서 북로군정서를 조직해서 활동하고 있을 때 고문을 맡기도 했습니다. 또 김가진 선생은 그 서거하기 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통령으로 추천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가진 선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발행하는 기관지 독립신문에 많은 기고를 했습니다. 그 기고를 통해서 독립운동을 고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1922년 7월 4일 김가진 선생이 서거했을 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요인들이 바로 김가진 선생의 장례를 아주 그 국장으로 치르러 줬습니다. 그때에 주도사를 하신 분들이 누구였냐면은 바로 대한민국 상하이 임시정부의 법무총장을 역임한 홍진 선생, 조왕구 선생, 그 다음에 내무총장 도산 안창호 선생이 추도사를 했습니다. 이러한 업적을 가지고 있는 분이 김가진 선생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하나 김가진 선생이 어떻게 독립운동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상하이에서 김가진 선생이 서거를 했을 때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요인들, 상하이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이 이 김가진 선생님 장례식에 전부 다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례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진은 김가진 선생님이 이제 그 장례가 치러질 때 그 우리 동포들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이 만장을 들고서 지금 장례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수십 개의 만장 중에서 제일 앞에 있는 만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김가진 선생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느냐? 2천만 우리 동포죠.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평민으로 대한제국 시기 때는 그 장관 벼슬을 했습니다. 대신을 여러 번 직책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한제국의 장관 대신해서 대한민국이 세워졌잖아요. 일제가 우리나라를 국권을 강탈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 없는 시기가 된 거죠. 이때는 독립운동 전선에 나섰다. 그래서 이 김가진 선생이 돌아갔을 때는 2천만 보통 사람 평민으로서 서거하셨다. 그래서 만장이 제일 앞줄에 이렇게 글씨가 쓰여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 얘기했듯이 김가진 선생은 3.1운동을 서울에서 겪어서 우리 민족의 저력을 봤습니다. 그래서 1919년 4월 달에 비밀 결사 조직 독립운동 단체 조선민족 대동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때에 전협이라고 하는 그 독립운동가가 있는데요. 이분하고 상의를 해서 비밀 결사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4월 달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총재로서 우두머리로서 김가진 선생이 독립운동 전선에 이제 뛰어든 겁니다. 이런 와중에서 일제 경찰이 1919년 5월 달에 그 핵심 인사들을 체포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총재였던 대동단 총재였던 김가진 선생께서는 계속해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경성에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해외로 망명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김가진 선생이 자기 아들 장남 김의한을 데리고서 상하이 임시정부를 찾아가는 망명을 시도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걸어서 일산역을 가서 기차를 타고 단둥을 지나서 배를 타고 상하이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919년 10월 30일 날 상하이에 도착했습니다. 상하이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 내용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관지 독립신문에 그대로 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김가진 선생께서. 나는 이곳에
우리 민족에 정부가 있다는 것을 듣고 왔다. 나는 우리 정부가 있는 이곳에서 죽는 것이 내가 본래 품은 바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이와 같이 기록이 됐습니다. 이게 바로 독립신문에 나온 김관진 선생께서 상하이에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관진 선생이 쓴 한시 한 편하고 나는 우리 정부가 있는 이곳에서 죽는 것이 내가 품은 바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상하이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찾아간 겁니다. 그때 나이가 74살이었습니다. 그런데 1910년의 일제는 그 대한제국 시기에 예를 들면은 고위 관료들 또 그 친일 행위를 한 자들에게 기족 벼슬을 줬습니다. 그런데 김관진 선생께서도 1910년에는 대한제국 시기의 대신이었기 때문에 남작 자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자기를 받은 사람들은 독립운동 전선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김관진 선생은 1919년에 남작 자기를 버리고서 독립운동을 하려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찾아간 겁니다.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목숨을 내걸고 한 일이었다. 잡히면은 결국은 생명을 담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제국의 고위 관료였던 김관진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찾아오는 그 소식에 대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사람들 또 상하이에 있는 우리 민족이 만든 단체에서는 아주 한결같이 환영을 했습니다. 그 환영한 내용이 박은식 선생이 쓰신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열렬히 환영을 했다. 이러면서 상하이 임시정부에 들어간 그 김관진 선생께서 이 독립신문을 상대로 해서 우리 동포들에게 독립운동 전선에 적극 뛰어들도록 활발한 인터뷰도 하고 기고도 했습니다. 또 중국 신문에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대륙보라는 그 신문에 김관진 선생이 1919년 11월에 기고를 했어요. 그 기고 내용을 독립신문에 그대로 따왔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김관진 선생이 우리가 지금 나라는 뺏겼지만은 우리 2천만 동포 누구나 모든 사람이 독립을 요구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우리는 최후의 1인까지 싸워서 강도 일본 놈들을 몰아내고 독립을 쟁취할 것이다. 이런 당당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기사가 중국신문 대륙보에 실렸고 그 내용이 다시 독립신문에 11월 20일자로 게재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김관진 선생이라고 나와 있죠. 최후의 1인까지 우리는 일제와 싸우겠다. 독립을 요구하겠다. 이런 인터뷰를 했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이 고종의 아들의 한 분이었던 의친왕 이강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을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망명을 시키는 그런 일을 일제의 식민 통치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 김관진 선생이 나서가지고 전협이라는 독립운동과 함께 이 의친왕 이광의 망명을 추진을 했어요. 그런 일을 주도를 했습니다. 김관진 선생이. 물론 이광은 상해로의 탈출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일제경찰에게 결국 이 단둥역에서 체포돼서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김관진 선생이 바로 의친왕 이광의 망명을 추진한 것은 대단히 잘한 일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또다시 독립신문에 바로 의친왕이 상하이로 망명하려고 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김관진 선생께서 인터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또 이 인터뷰에서 고종 황제를 결국은 누가 죽였느냐? 김관진 선생은 고종 황제를 보필한 신하였기 때문에 일본 놈들이 독을 타서 결국은
고종 황제를 죽인 것이다. 독살설을 김과진 선생이 가장 먼저 주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김과진 선생께서는 독립운동을 3.1운동 이후에 제2의 독립운동을 계속해야 된다, 우리 민족이. 그래서 1919년 11월 달에 제2의 독립선언서 대동산 선언을 발표를 합니다. 그때의 대동산 선언문을 작성하신 분이 김과진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조선민족은 나라의 독립국이고 자유민임을 천하에 선언한다. 그러면서 우리 민족은 최후의 한 사람까지 혈전을 통해서 일본 놈들을 몰아내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 33인의 이 명단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1919년 11월 이강, 김과진, 전엽 이런 분들, 여기에 서명하신 분들은 대다수가 독립유공자로서 서훈을 받았습니다. 자, 그 내용이 독립신문 34호에 전면이 대동산 선언문이 전부가 게재가 되고 대동산 선언에 서명한 33분의 이름이 전부 다 게재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강이 있고 김과진 선생의 이름이 당당히 게재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김과진 선생께서는 상하이 민단에서 그 주최한 강연회에 가서 김과진 선생이 우리 민족이 지금 나라를 뺏겼지만은 끊임없이 독립운동에 나서야 된다. 그래서 강연을 했습니다. 1919년 12월 27일이라고 되어 있죠.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우리 민족이 일심일체로 한마음 한몸으로 독립을 향해서 맹렬히 나아가야 된다. 우리 동포들이 단합을 해가지고 이런 강연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또 바로 독립신문의 김과진 선생의 강연문 내용이 전문이 요약이 돼가지고 그대로 게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로 일본의 사이토 총독이 김과진이 그 대한제국의 대신이었던 그 김과진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망명했다는 소식을 조선 총독부에서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바로 밀정, 여기 밀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필화라는 밀정을 보내가지고 김과진을 다시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조선 안으로 데려오는 공작을 벌였어요. 근데 이 공작에 김과진 선생이 말려들질 않았어요. 나는 가지 않겠다. 거절했습니다. 독립운동을 계속하겠다는 것을 밝힌 거죠. 자, 이런 상황을 누가 그러면은 밀정이 바로 이 정필화인데, 이 밀정은 일제시기의 밀정은 처단해야 될 대상입니다. 왜 처단을 해야 되냐면은 이 밀정들은 독립운동가들을 파괴하고 이 독립운동가들을 일제 경찰에게 밀고 하는 자들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파괴하려는 자들이 바로 조선 총독부였고 밀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바로 그 경무국장을 역임하고 있었던 백범 김구 선생께서 정필화를 체포해가지고 신문을 해보니까 밀정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김과진을 기순을 시켜서 국내로 귀국시키려는 공작 임무를 띠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정필화는 상하이에서 처단되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김구의 백범일지 또 정정화의 장강일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김과진 선생께서 우리 동포들이 독립운동에 활발히 나설 수 있도록 포고문을 작성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1920년 3월 6일. 그 다음에 3월 10일에는 독립운동 군자금을 우리 동포들이 내주기를 바라는 또 글을 공고문을 작성해서 배포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김과진 선생이 작성한 포고문, 공고문을 가지고 바로
운동 군자금을 모집하다가 체포돼가지고 감옥살이를 하신 분들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 신덕영이라는 분이 그런 분이고, 박재웅, 이재현, 이대정 이런 분들이 전부 김가진이 작성한 보고문, 공고문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하다가 체포돼서 징역형을 받고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동단 총재 김가진이 발행한 군자금 모집증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하겠습니다. 이 군자금 모집증을 보게 되면은 우리 독립군이 바로 일본에 대해서 혈전을 준비를 하고 있다. 뜻이 있는 동포들이 바로 독립운동 자금, 군자금을 내주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이 군자금 모집증을 발행을 했습니다. 대동단 총재 김가진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20년 3월 30일자로 발행을 했네요. 이게 일제 경찰이 만든 문건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를 보게 되면은 지금 일본어로 쓰여져 있는데, 원래의 대동단 총재 김가진이 만든 이 문건은 우리말과, 그러니까 한글과 한자로 발행한 군자금 모집증입니다. 근데 일제 경찰이 자기들 국가기관에 보고를 하기 때문에 일문으로 바꿔가지고 번역을 해가지고 사본으로 이 보고를 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대동단 총재 김가진이가 군자금 모집증을 발행을 했다. 이게 사본이 그대로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가진이 발행한 신임장입니다.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바로 독립운동 전선에 뛰어든 김가진이 발행한 신임장을 가지고서 군자금을 모집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가진 선생이 이걸 발행해 줬어요. 신임장, 위에 있는 사람을 무엇에 임명한다. 대동단 총재 김가진, 이렇게 총재 직인이 찍혔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대동이라는 글씨가 쓰여져 있고 태극기가 이게 새겨져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운동을 국내에 들어와서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일제 경찰이 보고한 문건 중에 이게 발견된 겁니다. 여기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박종봉이라는 사람이 바로 김가진이 발행한 신임장을 가지고서 독립운동을 했어요. 물론 박재웅, 박종봉은 일제 경찰에 체포돼서 징역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건국훈장을 받았습니다. 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동단 총재 김가진 신임장 위에 있는 사람을 임시정부 임시내지 특파원에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걸 가지고 이 박재웅, 박종봉이라는 이 독립운동가가 독립운동을 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김가진 선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국가의 원로로서 대접을 했습니다. 항상 그래서 행사가 있을 때 단상에 올라가서 말씀도 하고 그런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김가진 선생은 바로 김자진 장군 있죠? 독립운동가로 아주 유명한 김자진이 이끌고 있는 북로군정서 독립운동 단체가 있는데, 바로 김가진 선생이 1921년 4월에 고문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가진 선생은 1922년 6월 달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통령으로 추천되기도 한 분이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나와 있죠. 1922년 6월 김가진, 백순, 박은식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우리 임시정부의 그런 인사들이 대통령으로 추천했다. 왜냐하면은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이분이 상하이에 와서 제대로 그 임시정부를 이끌어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른 분을 대통령으로 추대해야 된다,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물론 1925년에 제2대 대통령으로서는 박은식 선생께서 2대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김관진 선생이 1922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통령으로 추천됐다고 하는 것은 이분이 독립운동가임이 틀림없기 때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이 추천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임시정부 기관지 독립신문에 11차례의 김관진 선생의 독립운동 활동 내역이 기사로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국민이 다 이거는 파일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11번의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독 지금 다른 분들은 다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은 독립유공자로 서운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정부가 대단히 잘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김관진 선생은 대동단 총재로서 독립운동 단체를 이끌었다고 했죠. 그 대동단 독립운동 단체에 80명이 현재 독립유공자로 서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우두머리였던 김관진 선생은 아직까지도 독립유공 서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국가보훈처가 독립보훈 업무를 맡고 있는데 김관진 선생에 대해서만 상하이 임시정부에서 활동한 그런 내용이라든지 대동단 총재로서의 활동한 내용이 독립운동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독립운동 이전의 행적을 문제 삼아가지고 지금 서훈을 계속 주지 않고 불가 판정을 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독립유공자 서훈에서 나중에 독립운동에서 활발히 활동하신 분들 서훈을 주지 않는 분이 없습니다. 다 주었습니다. 제가 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초기에 친일적인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 다 소문이 됐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전협, 최익환, 동창률 이런 분들은 매국 단체 일진회에서 참여하신 분들인데 바로 김관진 선생이 만든 대동단에서 이분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애국장, 애족장 다 추서가 됐습니다. 심지어 일본 육사를 나오고 일본군 소위 일본군 중위가 된 사람들도 나중에 독립운동 단체에서 활동하신 분들 다 서훈을 해줬습니다. 자, 몇 명 이름을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이청천, 지청천 장군은 우리 국민이 잘 아실 겁니다. 우리 광복군 총사령관을 나중에 역임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3.1운동 이전까지는 일본군 육군 중위였습니다. 일본 육사를 졸업했어요. 그런데 3.1운동 이후에 일본군에서 탈출해가지고 독립군 활동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장을 추서했습니다. 김병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군 중위였습니다.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서웅이 됐습니다. 이종혁 이분도 일본 육사를 나오고 일본 육군 중위로 임명이 됐는데 그 전에 독립군 토벌까지도 했어요. 이종혁의 경우는.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독립운동 전선에 참여했기 때문에 바로 독립장이 추서가 됐습니다. 또 하나 사례를 든다면은 일본이 준 기족, 자기를 받은 사람 가운데서도 독립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독립유공자로 서훈을 했습니다. 김관진 선생이 일제가 준 남작 자기를 받았다고 했죠. 그런데 3.1운동 이후에는 남작 자기를 버리고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가서 독립운동 전선에 참여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남작을 부정한 행위입니다. 마찬가지로 남작 자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독립운동에 참여한 분이 있었어요. 민태곤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아버지로부터 남작 벼슬을 이어받은 건데 일본에서 독립운동을 활발히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국가보훈처에서는 2009년에 애족장을 추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경우도 죽을 때 44년에 죽을 때의 마지막
그 부고 광고를 보게 되면은 남작 자기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서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운동이 훌륭하기 때문에 독립유공자로 서원을 했습니다. 자, 제가 강연을 마치면서 바로 이 독립운동가 김관진 선생에 대해서도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국가보훈처에서는 독립운동 이전에 좀 문제가 있는 활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독립운동을 한 경우는 다 지금까지 독립유공자 서원을 해왔습니다. 김관진 선생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로 국가보훈처에서는 바로 서원 원칙은 모든 국민에게 일관되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남작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서 나중에 독립운동을 활발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원을 주지 않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겁니다. 민태곤의 경우도 바로 나중에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서원이 됐습니다. 우리 김관진 선생만 계속해서 독립유공자 서원에 불가 판정을 내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국가보훈처가 잘못된 심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바로 독립운동가 김관진 선생을 독립유공자로 서원하는 것이 대단히 바람직하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